안녕하세요. 구초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의 지대 이론에 이어서 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주장을 키워드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서의 버제스입니다.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요. 1920년대에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아주 단순한 형태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농촌 지역에 설명한 티넨의 이론을 도시 구조에 적용했다는데 그 일을 가지고 있고요.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거주지 분화 현상을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을 버제스는 침입, 경쟁, 천외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소득이 증가를 하면 도시 외곽 쪽으로 점점 주거지역이 확산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소도시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입니다. 5개의 지대를 버제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5개의 지대는 중심 업무지대, 점유지대, 저소득 노동자 주거지대, 중산층 지대, 통근자 지대, 이렇게 5가지 지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이것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첫 글자만 따서 중, 점, 저, 중, 통, 중, 점, 저, 중, 통 이렇게 5가지 지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는 낮아지고 범죄와 빈곤 그리고 질병은 적어지는 걸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걸 밖으로 설명하면 중심지에 가까워지면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는 높아지고 범죄, 빈곤 및 질병은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개의 지대 중에서 점유지대가 약간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점유지대라 하면 상공업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얘기하고요. 주거 환경이 아주 극심하게 불량한 슬럼 지역가를 점유지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점유지대에서는 침입과 천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죠. 저소득 노동자 주거지대는 점이 천의지대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대로 주로 중심지역에 직장을 가진 저소득층의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대를 일컫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서의 확인해 봐야 될 이론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선형은 선 따라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도심에서 어떤 선이냐? 교통망입니다. 호이트 선형이 일어나면 교통망 또는 간선 도로망 이런 것들이 나오면 호이트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거고요. 이러한 도로망을 부채꼴 모양 또는 세기형 모양 형태로 확장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이트에 의하면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 도시 구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봤습니다. 즉 소득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이죠. 고소득층 주거지는 교통 노선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호이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 핵심 키워드는 교통망, 부채꼴, 세경 또는 소득을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될 이론은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입니다.
해리스 울만에 의하면 현대도시는 동심원 이론이나 좀 전에 살펴본 선형 이론처럼 아주 단일축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핵심과 그 주변에 도시가 형성된다고 주장했죠. 즉 다액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액의 발생 요인은 같은 업종, 다액끼리는, 동종끼리는 이익을 같이 취하고요. 직접 한 모이고요. 이종 활동 간에는 입지적으로 비양립해서 서로 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또한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이 필요성을 줄 수가 있는데요. 상업이나 업무활동 같은 것은 접근성이 어떤 양호한 입지에 필요를 하기 때문에 그곳에 중심적인 핵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대지불의 차이에 의해서도 다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활동들이 특정 지대에 하고 있지만 그 위치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곳에 입지하지 못하고 분리되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겠죠. 공업입지 이론인데요. 공업입지 이론에서는 배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배버는 최소 비용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버에 의하면 공업입지는 제품을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최소 운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장이 최적의 입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운송비와 노동비는 최소가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운송비와 노동비는 최소가 되고 이익은 최대가 되는 곳을 공장의 최저 입지가 되는 것으로 배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배버는 비읍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배버는 비용을 얘기했다. 배버의 최소 비용 이용이다. 이렇게 하면 좀 기억이 좀 오래되지 않을까, 오래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생산비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는 거고요. 수송비가 여러 가지의 고려사항이 있는데 단순하게 거리에만 비례한다는 그러한 전제 요건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에서는 수요 측면에서 배버는 아까 생산비 측면에서 얘기했으면 래쉬는 수요 측면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가장 좋은 지점에서 위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의 중심주가 아무래도 최적의 입지 조건일 것이고요. 각각의 시장의 형태는 경쟁을 통해서 정육각형의 패턴의 공간 조직으로 이루어진다고 래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래쉬도 여기에 시옷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래쉬는 수요 이론이다. 래쉬는 수요 이론이고 배버는 비용 이론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입지 이론을 설명을 할 건데요. 상업입지 이론은 첫 번째 나오는 게 크리스탈러입니다. 크리스탈러가 중심지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리스탈러에 의하면 칠학이나 상점의 규모와 공간적인 배열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념으로서는 중심지는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고요.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한의 범위를 얘기하는데요. 다른 말로 의하면 판매량이 0이 되는 지점까지 범위까지에 이르는 것이 재화의 도달 범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지의 성립 요건은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되고요. 이게 거꾸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최소 요구치가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 기능이 클수록 시장적이 넓고 육각형의 구조가 되는데요. 원형이라 그러면은 중간에 원이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 이렇게 빈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육각형은 연달아 있고 있으면 서로
빈틈이 없기 때문에 가장 넓은 지역을 포괄할 때는 육각형의 구조가 적합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보다 숫자가 적고 중심지 간의 거리도 멀다. 당연하겠죠. 우리 대도시 간의 거리는 굉장히 멀고요. 주변에 소도시들이 있는 그 형태를 보면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레일리의 소매 인력거치인데요. 레일리의 유인력에 의하면 유인력은 크기, 인구수나 면적 같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에서 나온 거고요. 두 중심지 간에 위치하는 어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중심지의 어떤 크기에 비례하고 중심지까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거. 요거 개념만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요. 요게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건 문제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허프인데요. 허프는 거리의 K분의 크기, 인구수, 매장 면적 이렇게 나왔거든요. 허프의 유인력은 소비자의 어떤 구매 형태를 기본으로 만든 확률 모형이고요. 한 지역 내에 있는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K는 우리가 마찰계수라고 일컫는데요. 교통 조건이 나쁠 때는 마찰계수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분모 있는 것들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교통 조건이 나쁘다는 것은 마찰계수가 커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항상 필요로 하는 수요 욕구가 큰 전문품인 경우는 거리가 멀더라도 우리가 구매하러 가지 않습니까? 구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찰계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컨버스인데요. 컨버스는 상권 분기점, A도시와 B도시가 있으면 이 중심을 여기에서 상권의 분기점이 어느 지점이 분기점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이론인데요. 수정 소매 인력 이론으로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레일리의 모형을 수정을 했고요. 대상 점포와 경쟁 점포의 영향력이 균등해지는 분기점을 계산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A 쇼핑센터라면 때 분기점은 1 플러스 루트 A의 매장 면적입니다. 이거는 B분의 매장 면적분의 A와 B 센터 간의 거리. 이건 공식을 아주 쉬우니까 외워주시면 이대로 문제가 나오면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 공식은 반드시 이해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인데요. 넬슨에 의하면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다는, 꼭 매출액이 최대가 된다는 것이죠.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될까를 8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점포 입지의 8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권의 잠재력입니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상권이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접근 가능성인데요. 고객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요. 향후 성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네 번째는 중간 유인을 들고 있는데요. 고객의 주거지와 기존 점포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이건 뭐 경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넬슨은 중간 유인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집중 흡입력을 들 수 있습니다. 비슷하거나 같은 점포는 몰려있는 게 좋다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양립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넬슨에 의하면 8가지의 점포 입지 중에서 여섯 번째 다음은 양립성을 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양립성이라 하는 것은 서로 보완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와 양립하면 유리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경쟁 회피성이고요. 경쟁자가 적어야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는 경제성을 들 수 있습니다. 생산성과 성장성을 가진 경제적인 용지가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에 관한 이론을 좀 빠르게 오늘 좀 템포를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굉장히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각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키워드 중심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문제 풀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키워드 위주로 반드시 이해하는 것들이 선행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배운 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해보겠습니다. 1번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의 기출문제인데요. 생산자는 합리적 경쟁이라고 가정한다. 1번 문제는 합리적인 경쟁이라고 가정한다고는 우리가 베버의 공업 입지론을 배울 때 설명을 한 적은 없는데 일단 스킵하고 넘어가고요. 2번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이건 맞죠? 3번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익을 제시를 했죠. 2번하고 3번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니까 2번, 3번은 맞는 내용으로 되고요. 일단 1번은 넘어가서 일단 스킵을 한 상태 넘어가겠습니다. 4번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장. 이게 틀렸네요.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가 되지만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지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확실하게 틀린 것은 4번이 있으니까 4번에 마킹하고 문제를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을 한번 볼게요. 등비용서는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의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얘는 배우진 않았지만 이 말의 의미가 맞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틀린 것 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1번하고 5번을 내용을 모르더라도 정확한 것을 틀린 것을 찾아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거기에 목매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니까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시험 문제 풀 때 많이 나옵니다.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학자들 이론을 배웠지만 우리가 배우지 못한 학자들 이론이 지문으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지문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배웠던 것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3회 기출문제고요.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입지 이론은 난이도는 이렇게 하 정도로 생각이 되집니다. 인간 정주 체계의 분포 원리와 상업 입지의 계층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간 정주 체계란 말은 조금 생소한 개념이지만 상업 입지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상업에 관련된 학자들 이론을 먼저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요까지만 들으면 바로 나와야 되겠죠. 5번,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이렇게 문제를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33회 기출문제고요. 계산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에 따라 C 신도시의 소비자가 A 도시와 B 도시에서 소비하는 월 추정 소비액은 각각 얼마인가 했는데요. 이 문제의 패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리고 설명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A 도시의 인구가 5만 명이고요. B 도시 인구는 3만 2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C 도시는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있다는 거죠. A 도시와 C 도시까지는 5km고요. B 도시와 C 도시 간의 거리는 2km입니다. C 도시의 소비자의 잠재적인 월 추정 소비액은 1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풀이 과정을 볼게요. 유인력에 의하면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요. A 도시의 유인력은 A 도시 인구 크기 5만 명을 나누기 거리 5의 제곱 5, 25 나누면 2천이 되겠죠. B 도시의 유인력은 크기 3만 2천 명 나누기 거리가 2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해서 8천 이렇게 됩니다. A 도시하고 B 도시의 유인력을 비율을 보면요. 2천 대 8천이니까요. 1대 4고 이걸 분수로 하면 2개 더하면 5분의 1, 5분의 4가 됩니다. 10억을 5분의 1, 5분의 4 비율로 하면은 A 도시는 2억, B 도시는 8억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고요. 이러한 유인력의 이런 비율을 계산하면요, 꼭 어떤 문제에서는 C도시의 인구를 해결하는 찾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A도시와 B도시의 유인력을 구하고요, A도시와 B도시의 유인력의 비율을 통한다는 거,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파생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여러 번 준비하면은 그렇게 어렵게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매 중력 모형이 나오면 유인력에 대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난이도는 좀 어려운 중간 이상, 상이나 중간 이상의 문제로 해석이 되집니다. 현장에 봤을 때는 좀 어렵게 체감이 됐던 거고요. 이 문제도 가장 최근에 기출문제인 33회 문제입니다. 다음 입지 및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두 고르는 거거든요. 기억,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은 산업 입지의 영향 요소를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으로 구분하고, 여기까지 맞죠?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 여기까지 맞죠?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는 이론이다.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되고요. 그럼 밑에 봅니다. 기억이 맞는 것은 기억 1, 3, 5가 있네요. 1, 3, 5 세 개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다음 니은도 봐볼까요? 그냥요. 니은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장소에 따라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 하에 수요 이론에서 경제활동의 공간 조직과 상권 조직을 파악한 것이다. 요거는 내용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맞기 때문에 1, 3, 5가 니은도 당연하게 맞게 되는 것이죠. 디귿,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넬슨의 8가지 원칙이 있죠.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이건 맞는 것이죠. 맞는 것은 지금까지 기억, 확실히 아는 것은 기억 디귿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억 디귿이 있는 것은 기억 5번이네요. 일단 5번. 리을,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단일의 중심 업무 지역을 핵으로 하여 발달한 것이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요거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모두 고르는 것이 나오면 확실하게 맞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찾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디귿은 확실하겠죠. 기억하고 디귿이 확실하면 이것은 기억 디귿, 봤더니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있어? 이 문제가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시험장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개념을 알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마시고요. 5번이라 마킹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학자들의 이론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고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학 강론 중에서 정책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